이 수업은 지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거 녹음한 거를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제가 가끔 요새 졸려갖고 이상 집에 가면 깔아지더라고. 그래서 내일까지는 올려놓을 테니까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에 시험 보잖아요. 주말에 한 2번 정도 듣고 웬만하면 이건 70% 다 맞는 거로 할게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이게 지금 이제 지난 중간고사하고 약간 겹치게 하고 제가 시험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생육관리는 생육지표는 제가 안 했고요. 제가 구동인자부터 이제 그 제어부터 좀 했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구동인자, 제어인자 이거 그냥 기본이거든요. 보시면은 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기를 했다. 뭐가 움직여요? 예, 우리 환기하는 목적이 뭐죠?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 온도를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뭐예요? 창을 열었다는 거는 메인이 뭐예요? 우리가 주요 온도고 그다음에 뭐예요? 영양가부로 습도 영양가부죠. 그래서 온도를 환기하면 온도가 떨어질 테고 그다음에 뭐가 떨어져요? 습도도 떨어질 테고 그다음 CO2는 어떨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탄산시비를 했으면 탄산가스 함량이 감소하고요. 만약에 탄산시비를 안 하고 창을 열어버리면은 아마 탄산가스 함량이 증가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커튼을 치게 되면 뭐가 증가해요? 온도는 아마 이제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습도는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방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난방을 하게 되면 뭐가 움직여요? 온도와 습도가 당연히 온도가 올라갈 거고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가 또 내려가죠. 그 다음에 가습 냉방을 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고 습도가 어떻게 돼요? 냉방하면 일반적으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가습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온도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습도는 올라가죠. 제습을 해도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일반적으로 제습기 쓰면 그죠? 그 다음에 습도는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보면은 간접 제어 같은 경우는 간접 제어하고 직접 제어가 있죠. 간접 제어는 뭐예요? 직접 제어가 좋은 거예요? 간접 제어가 좋은 거예요? 직접 제어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온실의 온도가 내려가서 온실의 온도를 그러니까 보일러를 또 가동하면은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보일러 온실이 떨어져서 내가 보일러가 돌아갔다.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직접. 간접이죠. 네, 열었다. 온실의 온도가 올라가서 창을 열었다.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간접. 그러니까 온실 내의 환경이 변하면은 간접이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외부의 온도가 내려가서 커튼을 닫았다.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외부 온도랑 관련있다. 직접이죠. 그게 직접이죠. 직접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과 영향을 받으면은 움직였으면은 직접이고 내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았으면 그게 간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온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온실 온도가 바로 떨어지나요? 시간차를 두고 떨어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온도가 아직 안 떨어졌음에도 보일러가 먼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직접 제어이다. 간접 제어는 뭐다? 그래서 써놨죠. 간접 제어는 결과를 조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직접 제어는 결과를 예측하여 조정한다. 무슨 얘기죠? 온실의 온도가 떨어졌으면은 결과가 끝난 거죠. 근데 외부의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예측하는 거죠. 외부 온도가 내려갔으니 온실의 온도가 내려갈 것이다. 외부의 바람이 불어서 온실의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보일러가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간접이죠. 근데 외부의 바람이 세게 부니까 온실의 온도가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보일러를 가동시키면 그게 뭐예요? 직접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의 영향을 관측해서 내부를 조정하면은 그게 뭐다? 직접이고 내부의 환경이 바뀐 다음에 조절하면 그게 간접이라고 했어요. 항상 간접은 한 박자 늦죠. 한 박자 늦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 얘기예요. 풍속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아마도 온도가 내려갈 것이다. 보일러를 돋는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접 그 직접 제어가 우리 학교에 있는 환경제어 컴퓨터는 무슨 제어죠? 직접 제어. 그래서 외부의 방향에 따라서 미리 그러니까 온도의 기본이 있어요. 내부 온도의 값을 넣어놨는데 영향값이라고 불러요. 영향값이 뭐예요? 지금 내가 18도에서 창을 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이 세면은 19도에서 열어라, 20도에서 열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면은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해라? 여기 뭐예요? 영향값이라는 걸 주죠. 그래서 계측에 의한 직접 제어인데 바로 환경인자와 구동인자 간의 구동기간의 상호관계성에 의해 미리 제어하는 것들. 환경인자가 변하기 전에 제어한다. 내부 이거 여기서 말하는 환경인자는 뭐예요? 내부 온실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가 아니라 측정가가 설정값 차이가 나지 않도록 미리 제어한다. 그러니까 직접 제어를 하게 되면은 진폭이 작아요, 커요? 작아지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경험에 의한 직접 제어다. 이건 뭘까요? 내가 환경 제어 컴퓨터가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제어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일정 부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할게요. 제가 이제 옛날 과체형 그때 연구소 근무할 때 우리 사무실 제가 관리하던 컴퓨터 한 대가 옛날 구형 모델이었어. 그래갖고 직접 제어가 안 돼요. 어떻게 했느냐? 일기예보를 쭉 봐요. 봤더니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날씨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대. 그럼 어떻게 해요? 보일러 온도를 여기서 말하면 물의 온도를 올려놓고 퇴근을 해요. 그 다음날 갔더니 온도가 0도로 올라간대요. 다시 최저 온도.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보일러 온도를 내리고 가요. 이건 뭐예요? 사용자의 경험에 의한 미리 구동기를 제어한다. 뭐예요 이거는? 제가 했던 방식은 사전 제어요. 직접 제어, 간접 제어. 직접 제어를 또 사전 제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간접 제어를 사후 제어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한 건 사전 제어, 사후 제어. 미리 온도를 올려놓고 하거나 외부 온도가 떨어질 걸 내가 일기예보 보고서 미리 보일러에 물탱크에 물을 올려놓고 왔으면은 사전 제어죠. 직접 제어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경험이 풍부하면은 일정 부분 가능해요. 그죠? 일정 부분 가능하죠. 이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외부 온도가 추우면은 내부 온도가 떨어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오늘 밤에 그렇게 세게 분다고 해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보일러 온도를 조금 올려놓고 가면 되겠죠, 이것들은. 그래서 그다음 우리가 제어 중에서 온오프 제어를 좀 볼게요. 온오프 제어는 껐다 켰다는 거죠. 예, 적분 제어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연속 제어라고 하죠. 연속 제어와 그 온오프 제어의 차이가 뭘까요? 온오프 제어는 껐다 켰다. 연속 제어는 껐다 켰다가 아니라 물의 온도를 예를 들어 보일러 물의 온도를 40도부터 60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껐어요, 켰어요? 끄지 않았죠. 온도를 변화시켰죠. 그러면 연속 제어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창을 여는데 0부터 100까지 열잖아요. 0부터 100까지 열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50이면은 끈 거예요, 큰 거예요. 우리가 껐다 켰다는 0 아니면 100밖에 없는 거예요. 연속 제어는 0부터 1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온오프 제어는 껐다 켰다 제어고 0하고 100밖에 없어요. 뭐죠? 여기 연속 제어는 0부터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연속 제어라 부른다, 이것들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은 거의 다 연속 제어다. 그러면은 여기서 안개 분무기 있잖아요. 그건 연속 제어 아니면은 온오프 제어예요. 온오프 제어죠. 온오프 제어죠. 그런 것들은. 난방고 온도는 그다음에 온오프 제어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껐다 켰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기계도 잘 고장나고 우리가 정밀한 제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제어를 위해서 어떤 걸 했을까 보면은 첫 번째가 단속법, 이런 온오프 제어의 그러니까 제어 단점을 극복하는데 지속 시간을 뭘까요? 내가 보일러를 커튼을 쳤어요. 커튼을 700W에서 쳤어. 근데 700W가 되면은 커튼을 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구름이 지나가서 만약에 그 구름이 지나가 순간적으로 광량이 600W가 됐어요. 그러면 창을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네? 그럼 온오프 제어하면 닫아야 되잖아요. 다시 닫아야 되잖아요. 열어야 되잖아요. 다시 열어야 되는데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게 오늘 그런 걸 극복하기 어떻게 할까? 지연시간입니다. 커튼을 한번 열어놓고 나면은 닫아놓고 나면은 최소 몇 분 이상 움직이지 말아라. 이걸 뭐예요? 지속시간이라고 하죠. 지속시간. 한번 커튼을 닫으면은 광장이 변해도 그냥 닫고 있어라. 이것을 지속시간이라 불러요. 이것들을 한번 움직이면 그러면은 3분에서 5분 사이에 구름이 지나갔다. 그러면은 커튼 아무 작동도 안 하죠. 5분 지나고 나서 다시 해가 떴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커튼은 계속 닫힌 채로 유지하고 있죠. 이것들을. 온오프 제어에도 영향값을 줄 수 있다는 영향값 없어요. 온오프제어 영향값이 아니라 지연시간. 예. 영향값은 이건 아니고 영향값은. 그 다음에 사역대가 있어요. 사역대는 뭘까요? 같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0도에서 사역대를 1도씨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19.5도부터 20.5도까지는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보일러가 18도가 돼서 윙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0.5도까지는 올라가서 딱 꺼져요. 그러다 20.5도에 딱 꺼져서 내려가죠. 20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켜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9.5도까지는 다시 보일러는 켜지 말아라는 뜻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19.5도와 20.5도 사이에서 보일러가 19.5도가 되면 켜지고 20.5도가 되면 꺼지고 하니까 어때요? 온오프가 많이 돼요? 적게 돼요? 적게 되겠죠. 1도라는 버퍼가 생긴 거죠. 5 안에서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사역대 데드존 제어, 사역대 제어라고 해요. 그다음 평균값은 뭐예요? 5분 평균 10분 평으로 한다. 예를 들어 700W에서 커튼을 닫아라 했더니 얘가 700W만 닫은 게 아니라 5분 10분 정도를 평균을 내갖고 700W가 넘어갈 때 어떻게 한다? 커튼을 닫는다. 그러면은 700W가 됐으면은 600W가 됐으면 닫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평균 내서 700W가 안 됐을 때 커튼을 열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바로 평균값 제어라고 한다 이것들은 뭐예요? 온오프 제어를 우리가 온오프 제어를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균값 제어, 지연 제어, 그다음 뭐예요? 평균값 제어, 지연 제어 하나가 타협될 수 있죠. 세 가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연속 제어를 보게 되면은 연속 제어는 비례 제어,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비례 제어죠. 몇 퍼센트 열어라, 20% 열어라, 40% 열어라, 80% 열어라. 이거를 우리가 비례 제어라고 불러요. 비례 제어. 그 다음에 적분 제어는 뭐예요? 그걸 또 우리가 적분 우리 배웠죠? 누적된 것들, 그 적분, 인터그레이터를 누적된 걸 계산하는 거고 미분 제어는 뭐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 제어는 일정 값을 내가 100이라는 게 있는데 50, 20, 20인데 그 사이에서 25 제어를 한다면 그건 바로 적분 제어다. 27이면 뭐예요? 그것도 적분 제어다. 비례 제어는 10, 20, 30, 40. 그러니까 내가 100을 10조각, 그러니까 PB를 10으로 놓으면은요 10조각이 나누죠. PB가 뭔지 아시죠? PB는 안 나나요?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PB 10이면은 100을 10로 쪼갠 거고 PB가 5면은 100을 5으로 쪼개 거의 20이 되는 거예요. 내가 PB를 5로 했어요. 그러면은 0, 20, 40, 60, 80, 100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3, 27 하면은 3하고 7이 바로 적분 제어이다. 이거. 미분 제어는 뭐냐? 순간 제어예요. 어떤 값이 꺾이는 거에 따라서 확 바뀌어요. 미분 제어는. 현재 미분 제어는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갖고 있어요. 현재 온실에서는. 미분 제어는 사용하지 않고요. 자, 조합 제어는 뭐냐?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한 것을 우리가 조합 제어라고 한다. 이것들을. 그래서 어떤 제어 방식이든 비례 제어를 기본으로 하고 그 후에 적분 제어와 미분 제어가 올라탄 방식이죠. 온오프 제어보다는 현재 값, 내가 설정값이 설정값과 유사하게 된다. 온오프 제어는 유사하지 못하죠. 계속 왔다 갔다 변하죠. 그래서 난방 설정 온도가 19도씨인데 현재 온도와 설정 온도의 차이가 클수록 난방을 강하게 하고 차이가 작을수록 난방을 약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연속 제어라고 한다. 아까 제가 보일러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영하 10도면은 제가 보일러 온도를 세게 틀어도 됐죠? 보일러의 온도를 높여도 됐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난방을 강하게 하는 거죠. 내 외부 온도가 0도면은 내부 온도도 결정되어 있어요. 내가 15도로 결정했으면은 외부와 내부 온도 편차는 외부의 온도에서 결정이 나요. 내부는 이미 내가 딱 세팅을 했는데도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난방을 작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외부와 내부의 편차가 클수록 난방을 강하게 하고 작을수록 난방을 약하게 한다. 이게 바로 무슨 제어? 비례 제어이다. 그죠? 비례 제어라는 거죠. 온오프는 뭐예요? 한번 설정한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넣었어요. 100, 0, 100, 0, 100, 0은 바로 뭐예요? 온오프 제어. 50, 30, 20, 0, 100 이건 뭐예요? 바로 비례 제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난방의 효율을 높이거나 난방비를 아끼려면 뭘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 비례 제어가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온풍기는 대표적인 온오프 제어의 대표적인 거고, 그 온풍 제어는 온풍기 돌리는 거 있죠. 파이프 난방은 대부분 우리가 비례 제어의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해요. 얘들을.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여담으로 그러면 파이프 난방이 연료 효율이 난방 효율이 좋을까요? 온오프 제어가 좋을까요? 당연히 비례 제어가 좋죠. 내가 쓸데없는 열을 안 공급 안 하는 것들. 또 우리가 그 비례 제어가 훨씬 더 난방 효율이 좋다고 그래요. 비례 제어 보면은 처음에 한번 쭉 올라갔다 어때요? 편차가 크니까 어때요? 내가 설정한 값보다 훨씬 낮으니까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가까워지면은 여기는 비례고 여기는 뭐예요? 비례 적분이죠. 여기서 PB로 한번 올라가고 여기서는 뭐예요? 비례로 가죠. 여기 가까워지는 건 비례가 아니라 적분으로. 여기는 비례로 갔다가 바로 적분으로 들어가는 얘기들은. 지금 볼게요. 예시 하나 볼게요. 이거 그냥 P밴드가 5라고 하면은 내가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한 번에 움직이는 값이? 20%예요. 20%. 그러면은 지금 P밴드가 5라면 온도차가 5일 때 환기창이 100%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도가 지금 어때요? 설정 온도가 19도인데 현재 온도가 20도시에요. 그러면은 몇 프로 열어야 돼요? 20% 열어야 되죠. 아주 쉬워요. 20% 열으면 되죠. 그럼 밑에 거 볼게요. P밴드가 10이라면은 온도차가 10일 때 환기차가 100% 연다고 해요. 그러면은 설정 온도가 19도고 현재 온도가 20도시에요. 그럼 몇 퍼센트 열어야 돼요? 10% 열죠. 이것을 우리가 비례 제어라고, PB 제어라고 해요. 비례 제어. 그것들이요. 우리가 P밴드라고 되어 있는데 P레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P밴드는 프리바이오거고 P레인지는 저기 호겐드론 그 언어인데요. 사실은 비례 제어라는 게 맞아요. PB는 사실은 저기 특정에다 그 뭐라고 하죠? 설정 값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볼게요. 난방한 설정 온도를 보면은 난방한 설정 온도 볼게요. 난방 설정 온도가 18도시이고 P밴드 범위, 그러니까 난방가인 범위를 40에서 80도로 놨어요. 그러니까 최하 몇 도? 최고는 80도를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은 PB를 16으로 놨어요. 그러면 40에서 80을 몇 조각 내야 돼요? 16조각이나 돼요. 그러면은 1도 변할 때마다 몇 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2.5도를 줘야 되죠. 지금 설정 온도가 18도씨인데 만약에 내부 온도가 현재 온도가 16도예요. 그러면 설정 온도랑 몇 도 차이가 나죠? 2도 차가 나죠? 그럼 난방고 온도가 몇 도가 들어가야 돼요? 45도가 들어가죠. 다시 한번 복습. 난방고 온도가 최하 최고가 몇 도? 40도에서 80도를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PB는 이 40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야 되죠. 쪼개야 돼. 그럼 어떻게 쪼개요? 40을 몇으로 나눠요? PB가 16이면 16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2.5가 나오죠. 2.5라는 뜻은 뭐냐? 난방관 온도를 내가 설정한 온도하고 목표가 온도가 차이가 날 때마다 여기 볼게요. 여기는 4도가 나요. 4도가 쭉 나요. 4도가 나면은 몇 도야 돼? 난방 온도가 40도였는데 4도 차가 나니까 2.5 곱하기 4를 하니까 10도씨가 되죠. 그럼 난방 온도는 50도가 돼요. 만약에 PB를 4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PB를 4로 놨을 때 그러면은 한 번 1도씨마다 몇 도씩 변경하라는 거예요? 10도씩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 PB를 4로 놓게 되면은 빨간게 타니까 만약에 2도 차이가 나면은 얼마나 돼요? 40도가 기본이고 플러스 20을 해야죠. 2도 차니까 2 곱하기 10이니까 20이 되니까 60도가 되죠. 난방원 설정은 여기서 40에서 80은 내가 정했죠. 근데 여기서 IA 계점이 생겨요. 우리 학교에 있는 온실 컴퓨터예요. IA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내가 40도를 해놨는데
편차가 2도, 3도가 났어. 그래갖고 내가 설정한 대로 값을 온도를 줬어. 그랬더니 온도가 너무 높아. 40도로 했더니 너무 높아. 그랬더니 어떨까 얘가? 지가 알아서 한 35도로 내려줘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컴퓨터는 다음부터 기본 세팅값을 35도로 해요. 제가 건들지 않아요. 그건 뭐라고 한다? IA, 인텔리전스 알고리즘. AI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IA와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하기 전에 전 단계인 요거 얘가 설정값을 해놨잖아요. 근데 내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얘가 스스로 아래 값을 변형시켜준다. 얘들을. 그리고 일부러 PB 값도 지가 변형시켜줘요. PB 값을 했더니 야 사로놨더니 온실 온도가 너무 편차가 심해. 나는 온실 온도 편차를 1도수로 묶어놨는데 얘가 막 1.5도, 2도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가 알아서 PB 값을 쪼개버린다. 더 4에서 8, 9, 10으로 변화시켜요. 요건 뭐예요? 아이 얘기네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한다? 다른 환경적 컴퓨터는 이때까지는 내가 이걸 아침에 가서 환경적 컴퓨터를 봤더니 진폭이 커. 그럼 어떻게 해요? 요 PB 값을 벌려놔요. 반대로 이게 이제 뭐 5였는데 4였는데 한 10으로 해놨어. 10으로 했더니 11로 했더니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어서 막 안 움직이고 한참 있다 내 표현을 넣으래. 그럼 어떻게 PB 값을 다시 낮춰놨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지가 알아서 내 설정값 범위 안에서 지금 움직여요. 이제 내가 이제 PB 값을 이제 건들지 않아도 그 안에서 움직여서 지가 스스로 조절한다 이거더라고요. 근데 과거보다 편리해졌죠. 근데 환경제어 컴퓨터가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번 제가 보고 그 다음에 그 비례 제어 같은 경우는 뭐가 생길까요? 처음에 비례 제어를 보게 되면은 비례 제어가 되면은 오프셋이라는 게 생기죠. 비례 제어만 하면 왜 오프셋 생겨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퍼센티를 움직이니까 내가 보내는 PB가 5면 몇 퍼센트 움직이게 한 번에? 20%씩. 그러면은 20과 40 사이에 뭐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조절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하죠. 내가 창을 35%를 열어야 되는데 이 30 아니면은 35%를 열어야 되는데 내가 여는 방법이 20%, 40%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5%가 바로 오프셋이 생기죠. 오프셋은 뭐예요?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는 바로 편차를, 그러니까 내가 설정가의 차이를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불러요. 오프셋이라고 그랬더니요. PB가 크면 여기서 PB가 크면은 감도가 커요, 작아요? 20, 40, 60, 80이 감도가 커요. 10, 20, 30, 40, 60, 80이 커요. 감도라는 건 확 변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감도라고 해요, 그것들을. 그러면 감도가 PB가 작을수록 큰가요? PB가 클수록 큰가요? 클수록 크죠. 한 번 확 움직이는 거. PB가 작을수록 맞아요. 제가 헷갈려서 또 PB가 작을수록. 맞아요. 20, 40 움직이니까 감이 확 크죠. 감도가 너무 작으면은 내가 어떻게 내가 목표로 하는 세팅값에 도달할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반면에 너무 크면 어떻게 해요? 감도가 너무 크면 한 번에 확 바뀌어서 온실의 편차가 굉장히 커진다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PB가 너무 크면은 단점이 뭐라고 했어요? PB가 크면은 변화가 커야 작아져. 그러면은 내가 온실의 여름철이에요. 온실에 내가 23도에서 환기를 하라고 해놨는데 22도에 환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 PB 값을 10을 놨어요. 그러면은 33도까지 1던 단계로 이제 10%씩 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온실 온도가 거의 40도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 열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도가 너무 낮은 거죠. 반면에 3월 달에 한 번에 3월 달이에요. 3월 초에 아침에 춥죠. 외부 온도가. 근데
내부 온도를 세상에 감도를 20 여기 PB를 4로 해놨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1도마다 25%씩 열으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20도 되면 50% 열리니까 찬바람이 외부 온도가 10도도 안 되는데 휙 들어와 버리면 찬바람이 생장점에 찬바람 맞아서 장애받겠죠. 그래서 이게 PB 값이 너무 낮으면은 감도가 좋아서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고요. 반대로 PB가 너무 낮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목표로 하는 도달점과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고온기 때는 PB를 크게 놔 작게 놔. 약광기 저온기 때는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들었는데 겨울 1월 달이에요. PB를 크게 놓으면 어떻게 생길까? 창이 확 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실에 찬바람을 탁 맞았다 안 맞았다 하면 PB를 크게 놓으면 창이 살짝 움직이죠. 그렇죠. PB를 작게 놓으면 겨울에 작게 놓으면 확 열리죠. 반면에 그렇죠. 그러면은 겨울에 PB를 높게 놔야 돼요. 여름에 PB를 높게 놔야 돼요. PB를 높게 놓는 건 겨울이고 PB를 작게 놓는 건 여름이죠. 지금 같은 시기는 외부 온도가 높으니까 창이 확 열려도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온기 때는 PB를 어떻게 놓는다? 작게 놓고 크게 놓고 여름에는 PB를 어떻게 놔요? 겨울에는 PB를 크게 놓고 여름에는 PB를 작게 놓는다. 왜 그래요? 우리는 여름철에는 환기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겨울에는 환기를 좀 천천히 해야 되고 외부 환경 봐가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PB를 작게 놓고 겨울에는 PB를 크게 놓는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제가 동남아 가면은 창이 어땠어요? 크다고 했죠. 크면 어떻게 돼요? 같은 우리나라 온실하고 여기 동남아 온실이에요. PB를 똑같이 작게 놨을 때 누가 환기가 더 많이 돼요? 동남아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 온도가 높고 그럴 경우에는 PB를 작게 놓는다. 여기서 환기는 온도 중심이에요, 습 중심이에요? 온도 중심이에요. 그래도 온도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습이 따라가요. 습 낮추려고 창 물었다가 잘못하면 무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온도를 먼저 해놓고 온도가 맞았을 때 습도가 움직인다. 이것들은. 하여튼 저기 난방 계산하는 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미분제어 볼게요. 미분제는 상태값의 변화 속도에 기반한 제어이다. 상태변화의 변화가 없을 경우 미분제어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프셋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태값이 크게 변할 때는 과다 동작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익보다 크다. 이거 뭐예요? 미분제어는 변화 속도에 기반한 제어이다. 속도가 빠르면 얘도 빠르게 움직이고 속도가 느리면 천천히 움직여요. 근데 미분제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 하려고 했죠. 그다음 적분제어 보면은 적분제어 여기 볼게요. 내가 설정 온도를 20도 놓고 PB 범위를 0에서 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이 0부터 100% 열리겠죠. PB 값이 5예요. 그거는 한 번에 얼마큼 열어라? 20% 열라는 거죠. 적분값은 얼마예요? 4로 놨죠. 분당 4분이에요. 이때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창을 열었는데 지금 23도에서 열겠어요. 내 설정 세팅값이 23도예요. 근데 내가 창을 열었더니 현재 24도야. 24도야. 내가 열었더니 그렇다고 해서 더 열면은 PB 값을 더 열어버리면은 창을 더 열면은 온도가 오히려 더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도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1분 지나면은 내가 30% 40%라고 쳐요. 1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4%가 열리고 2분 지났더니 또 8%가 열려요. 8%였더니 내가 설정한 값이 더 늘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창이 열린 범위는 28%가 되죠. 20을 열었더니 온도가 너무 높고 30을 열었더니 온도가 너무 낮아. 그럼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우리가 적분 제어라고 해서 분당 뭐 2%, 3%, 4% 이 적분값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넣어줄 수 있겠죠. 시간도 내가 넣어줄 수 있어요. 1분을 할 거냐 2분을 할 거냐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단계 제어인데 이거 단계 제어하고 적분 제어가 좀 차이가 있냐면 단계 제어는 그게 아니라 사이즈를 처음에 어떻게 열어요? 20% 내가 20에 40이라고 쳐요. 그랬더니 온도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30% 10%를 더 열어. 그럼 30%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5%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7.5% 갔다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단계 제어라고 한다. 적분 제어는 어떻게 다르죠? 단계 제어는 어떻게 폭이 처음에는 크게 흔들다가 점점 좁아지는 거고 미분 제어는 적분 제어부터 한번 절정해도 2%면 2%씩 계속해서 분당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미분 제어. 예를 들어서 20에서 20% 40% 사이에서 미분 제어는 22, 24, 26, 28, 30, 32, 34, 36, 38로 움직이고 단계 제어는 어떻게 움직여요? 20, 30, 35, 37.5 이건 뭐예요? 단계 제어라고 하죠. 단계 제어. 다시 미분 적분 제어에서 어떻게 적분 제어 어떻다? 20에서 40이라고 쓰면 22, 24, 26, 28, 30, 32, 34, 36은 적분 제어. 20에 40을 갔는데 20, 30, 35, 37.5 간 것을 우리가 단계 제어라고 본다. 좀 차이가 있죠. 지금 보통 우리는 적분 제어를 더 많이 써요. 근데 이 단계 제어는 언제 더 효과적일까요? 이 단계 제어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커튼에서 많이 써요. 거꾸로 커튼을 많이 써요. 커튼에서 많이 써요. 커튼 닫을 때 50, 75, 그 다음 어떻게 닫아요? 1, 2, 4, 6, 8 이런 식으로 열고요. 닫을 때도 8, 6, 4, 2, 1 이렇게 열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 번엔 확 닫고 처음에 열 때 어떻게 열어? 처음에 크게 열고 그 다음에 작게 열고 작게 열고 작게 열고 그러니까 처음 열 때는 1, 2, 4, 6, 8, 11로 가고 닫을 때는 거꾸로 8, 4, 3, 8, 4, 2, 1 이렇게 가요. 무슨 얘기? 이 스텝 컨트롤을 주로 어디서 많이 쓴다고요? 커튼 제어할 때. 열 때 어떻게 해요? 1, 2, 4, 8, 16 열고요. 닫을 때는 16, 8, 4, 2, 1 이렇게 닫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창을 열 때는 뭘로 주로 많이 해요? 스텝 제어보다는 미분 제어를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적분 제어를. 자. 그 다음 미분 제어, 미적분 제어 같은 경우는 비례 제어에서 발생하고 오프셋도 없고 목표에 도달한 속도도 빠르고 과대 동작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으나 복잡하여 시력보다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까지는 지금 이론적으로만 있는 제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해 놓은 건데 온오프 제어의 장점은 껐다 켰다 하는 것이고 비례 제어는 오프셋이 쉬는 게 문제고 PI는 오프셋이 없어질 수가 있고요. PD 제어는 PD 제어는 이 반응이 빠른 게 중요하고 PID 제어는 가장 이것들 총합한 것을 우리가 PI 제어다. 그러니까 비례, 적분, 미분 제어. PID가 I가 적분이고 D가 미분이에요. P가 비례고 그러니까 비례, 적분, 미분 제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어에서의 이제 변수의 특성을 볼게요. 제어할 때 종속 변수가 있어요. 뭐예요? 종속 변수는 움직이는 걸 종속 변수라고 해요. 뭐가 있죠? 구동기 작동. 구동기 작동 다음에 뭐예요? 식물의 인자, 환경 인자. 그러니까 뭐예요? 움직이죠. 독립 변수는 뭐예요? 주로 시간이에요. 해가 일출 일몰 시간 우리 제일 많이 써요. 일출 일몰 시간 우리는 보통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상대시라고 하죠. 일출과 일몰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출 일몰을 하는 상대 시간을 제일 독립 변수 앞으로 얘기 드려요. 그래서 보통 센서는 이제 외부 기상대가 있는데요. 외부 기상대는 보통 일체형으로 설치하는 게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방부계가 있고, 그다음에 풍속계가 있고, 온도계가 있고, 광부계가 있고, 해분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하죠. 온실에 간섭을 받지 않는 외부의 그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가 보통
온실에 센서를 하나 설치한다면 어디에 설치할까요? 한 개. 가운데 설치해요? 어디다 설치해요?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센서를 한 개 설치한다. 어디다 설치해요? 3분의 1. 여기다 설치하죠. 두 개 설치하면 어디에 설치해요? 이렇게 설치하죠. 이렇게. 네 개 설치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요. 저 같은 경우 설치해요. 왜? 여기 가가 제일 여기 추울 것이고 여기가 제일 더울 것이고 위에서 저렇게 설치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제일 춥고 제일 더운 곳은 알 필요가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온실의 가장 대표적인 곳의 평균값을 알고 싶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기다 설치한다. 이렇게 모서리에다 보통. 두 개만 설치한다고 어떻게 설치한다? 이렇게 설치하고 한 개만 설치해도 여기다만 설치하고 이 가운데 설치하는 건 안 된다는 거 이거요. 실수하는 게 뭐죠? 대부분 경우 어디다 설치해? 대부분 동작이 가면 가운데 설치하죠. 가운데는 가장 더운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제가 가장 덥다는 거예요. 온실마다 좀 달라요. 보통 가운데 제일 더워요. 보통 온도 센서, 습도 센서, CO2 센서 같은 경우는 생장점에 약 30cm 밑에 설치해요. 어디다? 생장점 아래 설치하는 게 어디다? 그러니까 위에다 식물의 위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설치한다? 생장점에 아래 설치한다. 왜? 거기가 광합성도 제일 활발한 곳이 거기거든요. 그리고 증산도 제일 잘해요 거기가. 우리가 대표값을 하려고 하면 거기 설치한다. 광도계는 그을지 않은 곳 설치하고 그다음에 환경 센서 이렇게 온도 센서, 습도 센서, CO2 센서 이건 어디예요? 온실 내부 센서죠. 그다음에 설비 센서가 있어요. 새 설비 센서는 바로 배관 온도 설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왜 배관 온도 왜 설정해야 돼요? 난방하려면 해야 되죠. 나가는 물과 들어오는 물의 편차를 항상 계산해야 뭐가 나와요? 내가 컴퓨터가 판단해서 추결된 폐물을 더 줄 것이냐 덜 줄 것이냐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을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수관은 뭐예요? 온실을 돌고 오는 다시 들어오는 물이죠. 그러면은 어디다 설치해야 돼요? 보일러는 뭐예요?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곳이잖아요. 회수관은 어떻게 제일 차가운 물이죠. 컴퓨터 계산할 때 보일러물의 열량을 내가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일러에서 한 10m 떨어지는데 측정하는 게 좋아요? 보일러에서 한 50cm 떨어진 게 측정하는 게 좋아요? 가까운 곳이 좋죠. 그래야 내가 난방을 내가 가온을 얼마큼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건 단위까지 다 맞춰야 돼요.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광센서는 에너지량을 측정해요. 예? 광센서 중에 우리가 와트 센서가 있고 파 센서가 있는데 와트 센서는 뭐다? 총 에너지 양을 계산한다. UV, 적외선, 자외선 다 그렇죠. UV가 자외선이죠.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모두 다 뭐예요? 모든 에너지의 총합을 계산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광량 센서에서 에너지 총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단위가 와트가 있어요. 와트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줄이 있죠. 줄은 뭐예요? 줄은 바로 1와트가 1초 동안 오면 뭐예요? 1줄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은 그다음 파센서는 뭐예요? 광합성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죠. 파라는 건 뭐예요? 광합성 센서예요. 광합성 양을 측정하는. 그래서 마이크로몰로 표시해요. 이때는요. 이게 마이크로몰이에요. 마이크로몰. 그다음 조도 센서는 빛의 밝기인데 룩스라고 표시하죠. 그러니까 룩스는 에너지를 일정 부분 반영하긴 하지만 실제로 뭘 갖고 판단한다? 또 와트를 갖고 에너지를 판단하고 파를 갖고 광합성을 얘기해요. 근데 와트와 파는 서로 서로 환산이 돼요. 태양광에 한해서. 왜 태양광에서 환산이 될까요? 태양광은 같죠. 약 45%가 전체 에너지가 100이면 45가 뭐예요? 파예요. 나머지 55가 이제 적외선이라든가 UV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보통 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태양광을 얘기할 때는 파를 알아도 역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태양광이 45%보다 파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광량 센서는 에너지 양인데 온실을 열량 계산할 때는 바로 와트나 줄로 계산한다. 그래서 보통 단위 있어요. 시험 문제 되면은 제곱미터당 와트 또는 센치 제곱미터 줄 이 두 가지 표시해 줘야 돼. 이거를.
에너지량 표시할 때 뭐다? 제곱미터당 와트, 센치제곱미터당 줄로 표시해요. 일반적으로. 왜 센치제곱미터로 바꿀까 줄을? 일반 줄로 표시하면 에너지 너무 커요. 뭐 10,000, 20,000, 30,000 뭐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커지니까 보통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문제 내볼게요. 10,000 줄 제곱미터는 이거 환산해 볼게요. 센치제곱으로 바뀌는 몇 줄이에요? 10,000줄은 센치제곱으로 바뀌면 이게 제곱미터당이잖아요. 1m 제곱은 10,000 센치제곱미터. 그러면은 얘가 단위가 뭘로 모아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만약에 10만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10줄이 되겠죠. 위에가 센치. 우리가 제곱미터. 줄은 센치제곱미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 헷갈리시는데 일 제곱미터는 10,000 센치제곱미터. 그러면은 10,000 줄 그럼 어떻게 돼요?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1제곱미터는 10,000cm제곱미터예요. 그러면은 내가 10,000줄,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0,000줄은 센치제곱미터로 뭘로 된다? 줄로 바뀌죠. 우리 양액기에서 환경제약 컴퓨터에서 얘기는 1,800줄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센치제곱미터잖아 이게. 또 만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제곱미터로 바꾸면 1,800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1,800만 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바꿔요? 메가줄로 바꾸죠. 근데 우리가 굳이 메가줄로 단위 너무 크니까 보통 우리가 센치제곱으로 바꿔요. 이것들을 센치제곱으로 하면 많이 없애면 되니까 우리가 보통. 메가줄로 바뀌면 또 하나 잡기 너무 단위가 작아져. 그때 뭐 18, 뭐 이렇게 되니까 뭐 180 이렇게 되니까 너무 작아지고 우리가 보통 1,800줄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보통 1,800 정도 되면 우리가 단위가 보기 쉽잖아요. 뭐 18.1 메가줄 얼마 보기 어려요. 180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단위를 할 때 센치제곱미터 그러니까 메가 뭐죠? 제곱미터를 센치제곱미터로 바꿔서 우리가 표시를 해요. 모든 양액기계나 환경제약 컴퓨터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일부 개 빼고는. 보통 우리가 그 엔탈피는 단위가 킬로그램당 킬로줄이에요. 엔탈피는 이 공기에서 사는 엔탈피이고 엔탈피는 건조 공기 1kg의 공기당 에너지가 얼만큼이냐가 우리가 엔탈피라고 불러요. 킬로줄로 표시되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엔탈피는 건조 공기의 에너지 플러스 수증기의 에너지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건조 공기 이론상 그런 공기는 없어요.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실제로 그런 공기는 없어요. 1kg의 공기가 있는데 이 안에 물이 0이야. 근데 20도씨야. 그러면은 몇 킬로줄이죠? 20kg. 맞죠? 20kg. 50도씨야. 이게 물이 한 개도 없어. 물이 0이야, 0.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는 없어. 이론상으로 이제 실제로는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러면 50도씨야. 그럼 몇 킬로줄? 50킬로줄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수증기 에너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엔탈피는 단위는 킬로그램당 킬로줄이고 엔탈피는 환기여부, 냉방여부, 에너지 계산이 사용된다. 그래서 내부의 공기가 습도가 매우 높은데 30도에 있는 공기가 있고 하나는 내부의 공기가 30도, 31, 2도인데 공기가 건조한 공기가 있어요. 누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갈까? 습도가 낮은 공기가 에너지 덜 들어가죠. 무슨 얘기냐? 내부의
공기가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같은 온도에서 어떻다? 습이 해놓고 에너지가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저기 지중해 연안 가보면 우리 지중해 가보신 분은 별로 없을 건데 이탈리아나 아니면은 뭐 스페인 같은 데 가보면은 지중해 연안 지역 가보면 재밌는 게 햇빛은 뜨거워요. 35도 막 37도 와요. 그런데 그늘에 가면 어때요? 시원하죠. 우리나라가 여름에 왜 죽겠는 거예요? 그늘에 들어가면 더워요, 추워요? 덥죠. 왜 더워요? 습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공기가 밀려 들어왔을 때 에너지 많이 갖고 그늘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복사열은 들 들어오니까 조금 낮긴 한데 그 자체가 에너지가 높으니까 어때요? 온도가 안 떨어져요. 반면에 건조한 공기는 어때요? 온도 높아서 뭐만 있어요? 바로 건조 공기의 에너지만 있고 뭐가 없다?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빨리 떨어지고 빨리 올라가요. 그들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데 온도가 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름이 그지 같은 게 왜 그래요? 농사 짓기 어려운 이유가 습이 낮으면 상관없는데 습이 높은 게 문제라는 거. 습도 높은 거. 온도에 보면은 우리 온실의 열 공급은 다 뭘로 와요? 태양 복사열이 95%, 지금은 거의 100%죠. 그 일부가 뭐예요? 난방이 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온도 제어의 기본인데 온도가 낮은 지역 시기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뭐래요? 온도가 먼저예요? 습도가 먼저예요? 온도가 먼저예요? 난방이 먼저예요? 자, 보온이 먼저예요? 보온이 먼저예요? 난방이 먼저예요? 온도가 떨어지면 보온이 먼저죠. 그 다음에 난방이 들어가죠. 모자라는 거든. 우리가 항상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요. 온도를 움직이면 습도는 어떻게 돼요? 변해 안 변해요? 똑같은 온도가 변하게 되면 습도가 변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난방을 하게 되면 습도가 떨어지고 난방을 안 하면 습도가 올라가죠. 우리가 겨울철에 습도가 높은 이유가 뭐예요? 공기중 습도가 겨울 공기가 습해요? 여름 공기가 습해요? 바깥 공기는 여름이 습하죠. 근데 우리가 습 문제는 장마철을 빼고는 우리가 온실에서 습 문제는 언제 얘기를 해요? 습도 얘기를. 습이 높아서 문제라는 거 언제 얘기해요? 겨울에 얘기하죠. 왜? 창을 닫으니까 그렇죠. 여름에는 창을 열어놓으니까 습이 낮은 게 문제인데 외부 습도는 높아도 근데 겨울에는 어때요? 문을 닫고 있으니까 내부의 습도가 올라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2단계에서 6단계 제어를 하는 게 기본적이고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조금 이따가 할까? 영양값을 제가 많이 늘려다가 지난번에 봤더니 제가 한번 볼게요. 환기 온도를 내가 환기 온도요. 세팅 온도를 20도씨로 했어요. 20도씨. 그다음에 적정 습도를 70%. 영양 하한값을 하한 50%, 상한을 90%예요. 이건 뭐예요? 50%나 30%가 똑같으라는 얘기고 90%나 100%가 똑같으라는 얘기죠. 영한 하한값이라는 건 적정은 70%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내지 말자. 나중에 다시 하기 이거는 영양값 하려다가 너무 복잡해. 안 나오나요? 예? 네, 저기 지난번에 냈다가 다 틀려갖고 좀 쉬운 것만 낼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 난방에 관련 할게요. 우리가 난방 관리 보게 되면은 보통 여름
복사와 대류로 걸려 있죠. 복사는 뭐예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면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빛으로 가는 걸 복사라고 하고, 태양광은 뭐예요? 몇 퍼센트의 복사가? 100%죠. 태양광은. 그 다음에 대류는 공기로 대표해지는 것을 우리가 대류라고 하고, 펜코일이나 우리가 펜코일 난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온풍기는 몇 퍼센트가 저거예요? 몇 퍼센트가 복사죠? 100% 대류죠. 예, 대류죠. 그 다음에 복사열은 직접 온도를 높이죠. 그 다음에 복사열의 비율은 발열체, 그러니까 열을 내는 곳과 열을 받는 대상의 온도 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온도차가 클수록 뭐가 올라가요? 복사열의 비율이 올라가고, 온도차가 작을수록 대류열이 증가한다. 우리가 파이프 난방을 하잖아요. 온수 파이프 난방을 하는데 온수 파이프의 파이프의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열이 증가하고 비율이, 반대로 파이프 온도가 낮을수록 대류열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저기 뭐 보자고요. 그 다음에 보통 잠깐 쉬었다가 출석 좀 볼게요.